여러분은 러시아 극동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킹크랩, 자연, 아름다운 건축물이 떠오르시나요? 극동은 자원의 보고이자 아시아로 향하는 전략적 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극동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프라 부족, 빈약한 재정 투입, 투자 유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 경제는 만성적으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2020년 하바롭스크와 2021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극동 연방광구의 인구가 10% 감소한 것은 이 지역의 경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줍니다. 경제적 불안정이 계속된다면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도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산업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를 꾀해왔습니다. 그 시작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 병합에 따른 서구의 대러 제재 도입 전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후반 러시아 정부는 가스프롬의 기업들도 LNG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어 2014년부터는 중대형 LNG 생산 장비의 국산화와 수입품 세금 감면 등의 대응책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광물 추출세의 과세 표준을 추출량으로 설정해 기업들이 세금 부담 없이 우호 국가로 수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14년 크림 병합 이후 서방의 표적형 제재는 러시아가 제재에 대한 내성을 키우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옥의 제재는 강도가 훨씬 높아졌고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에너지,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러시아와 중국 간 교역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의 2,40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러시아는 서구 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보다는 제재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구가 원유 가격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지만 2023년 러시아 에너지부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약 1억 9,300만 톤의 석유가 공급되었으며 이는 러시아 석유 수출의 8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극동의 코즈미노 항구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원유는 가격 상한선을 초과한 수준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앞마당인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본토인 극동에서도 중국의 적극적인 진출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해 중국의 경제력 확대를 더 이상 견제하지 않겠다는 크렘린의 의중을 반영합니다. 특히 2023년 러시아는 중국의 연해주의 항구 사용권을 넘겨주며 물류비 절감 효과를 제공했습니다. 연해주가 1960년대 중소 국경 분쟁의 중심지였던 민감한 지역임에도 중국의 항구 사용권을 허용한 것은 놀라운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방의 고강도 제재는 러시아로 하여금 중국을 대체 불가한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대중경제 협력 확대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 축소와 안보 위협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극동의 주요 시설이 한미일 연대에 대항하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중국의 러시아 시장 공략과 전략적 의도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북극 항로의 관문인 극동에서 한국과 일본의 입지가 약화되면 서방의 영향력도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러 독자 제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국익 확보를 위해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 역시 사할린 가스전, 즉 사할린2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러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극동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울수록 전략적 요충지를 지키며 향후 상황이 개선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